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 텔레비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쓰는 이길보라입니다. 오늘은 텔레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썼던 일기장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8살, 9살 무렵의 보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다. 엄마가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옆에서 통역을 했다.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자막 수신기를 사드리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서 무언가를 사면 농인 엄마도 불편함 없이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저는 여인천하, 대장금과 같은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극을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엄마도 좋아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게 몰입하여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온 신경을 텔레비전에 집중하면 옆에서 함께 보고 있던 엄마가 제 팔을 툭툭 쳤습니다. 뭐? 무슨 말? 짜증이 났습니다. 온 신경을 몰입해도 모자랄 판인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수어로 설명해야 한다니요. 그러나 제가 통역하지 않으면 엄마는 저 주인공이 정확히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이 사단이 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인공이 왜 상대방의 뺨을 치는지, 왜 상을 뒤엎는지, 어떤 계략이 오고 가는지는 대사를 듣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짜증난 얼굴로 빠르게 손을 움직이며 통역했습니다. 엄마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저의 거칠고 간략한 통역을 보며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물론 저는 매번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극에 빠져 울고불고 난리가 나면 엄마는 감히 제 팔을 치지 못했죠.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입으로 뻐끔뻐끔 말하는 사람들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치껏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방송사마다 자막방송을 제공합니다. 그전에는 농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막 수신기가 있었죠. 얼마간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비용을 내어 기계를 구입하면 몇몇 방송의 자막방송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이 자부담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화면 하단에 조그맣게 수어 통역이 나오기도 하고 수신기 없이 자막 방송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제 엄마는 텔레비전을 보며 무슨 말이냐고 제 팔을 치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올라오는 자막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죠. 그러나 극적인 장면은 이미 지났는데 자막이 늦게 올라오면 옆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저는 좀 민망하고 미안해집니다. 수어 통역도 그렇습니다. 일단 수어 통역의 영상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정확하게 보려면 정말 큰 텔레비전이 필요하거나 텔레비전 가까이에 앉아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몇몇 주요 뉴스에만 제공되는 수어 통역은 어떤 때는 정말 알아듣기 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애매모호하고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수어 통역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이를 검증하거나 보완할 수 없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는 방송사에 따라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어 통역사에 따라 채널을 선택합니다. 내용을 쉽게 이해할 만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날에는 그냥 자막을 보거나 채널을 돌립니다. 저는 어떠냐고요? 종종 소리를 끄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렇게 함께 시청하다 보면 평등하고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 그냥 시끄럽기 때문인데요. 소리를 끄고 텔레비전을 보면 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새로운 소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의 감각으로 세상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렇게 상상합니다. 소리를 끄고 텔레비전을 봐도 성인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 농인 부모가 코다 자녀의 팔을 툭툭 치며 무슨 말? 하고 묻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엄마를 보며 짜증 뒤에 밀려오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그려봅니다. 지금까지 일상에 대하여 이길보라였습니다.